새로운 동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운영하다가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이런 코인 관련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주제를 주로 포스팅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트레이딩 봇 제작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나이가 꽤 많은 아재입니다. 네, 아무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은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몇 분이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커런트 홀드 이걸 오른쪽으로 찢어볼까요? 이전에 그 업비트 튜토리얼을 하면서 커런트 홀드라는 이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함수였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 트레이딩 봇 안에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하나의 재료였는데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선물 레버리지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봇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꽤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수준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복구돼가지고 할 텐데 이게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커런트 홀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이건 선물 레버리지를 전제로 한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전에 어쨌든 이 영상을 한번 쭉 끝까지 보시면 트레이딩 봇이 이런 요소로 이제 아마 작동이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분이시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다음 영상이 궁금할 것 같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 밑에 있는 버튼 좀 팍팍 눌러주세요. 네. 자, 서론은 이쯤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업비트 튜토리얼에서 확인했던 이 패치 밸런스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이 잔고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거래소가 됐든지 이 패치 밸런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면 뭔가 그 거래소와,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와 특정 이 심볼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밸런스 활성화 작업이라는 이걸 한번 만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선물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부분을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 이게 그 해지 모드, 그러니까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지 모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방향 거래만 가능한 이 원웨이 모드로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BTC, USDT 마켓에서 BTC를 가지고 그러니까 롱에 베팅을 하면서 동시에 숏에 베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지 모드죠. 그리고 원웨이 모드는 이 일방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버리지 부분을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교차하고 이 그 교차 부분과 아예 이렇게 독립된 그 크로스하고 아이솔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손을 대면서 이 특정 티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상호작용을 하면 그 특정 티커에 대한 정보를 패치 밸런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보실 과정들은 그 패치 밸런스를 이용했을 때 그 해당 티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얻기 위한 그 첫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BTC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잔고를 검색했을 때 BTC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일단 익스체인지에서 로드 마켓, 그러니까 마켓 정보들을 일단은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패치 마켓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다시 정보를 불러드리는데요. 이거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로 데이터라서 이렇게 그냥 패치 마켓을 그냥 불러오면 이렇게 정보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준다고 해도 이 날것의 정보를 어떻게 좀 잘 재가공해서 보기 쉽게 해야겠죠. 자, 이거는 지워보고요. 네. 이 패치 마켓 로 데이터를 마켓이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을 하는데 이터레이트라고 하죠. 이 마켓 안에 세틀, 그러니까 기본 통화가 USDT인 페어, 그 페어에 대한 아이디만 뽑아오겠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봐야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 많기도 해라.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인포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인포에 이렇게 심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인포 전에 우리가 아이디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이 아이디 필드에 이렇게 심볼과 똑같은 이거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심볼은 이렇게 지금 슬러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거래소마다 다른데 어떤 메서드를 실행을 할 때 페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심볼을 입력할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슬러시가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아이디 정보를 꺼내올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디. 그러니까 각각의 마켓에서 각각의 마켓이 이게 되겠죠. 이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 하나의 마켓인데요. 이 마켓에서 아이디만 꺼내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꺼내왔으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셋 포지션 모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원웨이 모드와 해지 모드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해지라는 변수에 이렇게 false를 할당을 하면 원웨이 방식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티커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볼은 여기에서 뽑아냈던 그 심볼들이 하나씩 전부 다 들어오겠죠. 이것도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체 심볼만 이렇게 지금 뽑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USDT 심볼이 여기 극세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서 해당 심볼을 하나씩 전부 다 끄집어내겠다. 순서대로. 그걸 순환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t position 모드에 해지되는 false로 하고 심볼을 BTC, either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 모드를 원웨이 모드로 하겠다. false가 원웨이 모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set 포지션 모드나 set 레버리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하시면 어차피 상호작용은 끝납니다. 해당 티커와의 상호작용은 끝나요. 그러고 나면 배치 밸런스를 통해서 그 해당 티커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변수는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2배를 쓰고 싶다 할 때는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심볼. 이 각각 티커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해지들을 트루로 하시면 이제 그 크로스 모드가 되겠죠. 이게 뭐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티드 관련해서는 구글링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프린팅한 거고요. 근데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모든 티커가 지금 유효하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현재 이렇게 추출할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금색은 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거래소 내부에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에러가 나올 때는 이런 메시지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렌은 그러니까 랭스의 약자인데요. 정작 이 USDT 심볼스 그러니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심볼이 몇 개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걸 해본 겁니다. 이제 한번 실제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를 돌리고 나면 배치 밸런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클리어를 해버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지금 셋업이 지금 되고 있죠. 네, 원웨이 그리고 곱하기 2배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 BTC부터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 한 180여 개 정도의 티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USDT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페어가 18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페맥스 거래소 기준이에요. 이제 뭐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는 조금 다르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해당 티커들에 대한 정보가 배치 밸런스에 뜹니다. 비록 나는 이 티커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계좌 잔고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내가 어떤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증권회사 그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그 종목에 관한 정보가 제 계좌에는 뜨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근데 패치 밸런스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패치 밸런스 메서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BNX 올드 얘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키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셋업을 어떻게 했느냐, 원웨이로 셋업을 했고요. 레버리지는 2배, 그리고 교차 모드는 false,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풋볼이 떴네요. HNT도 떴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이걸 한번 실행하고 나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은 페이지 밸런스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비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비활성화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그 다음에 저기 슬래시를 누르면 됩니다. 물음표 있죠? 네. 컨트롤 물음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체 슬래시가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네. 자, 다시 돌아가고 있나요? 다시 돌아가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실제 본래용 커런트 홀드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첫 부분은 이 패치 밸런스를 사용하시면 업비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 옵션으로 설정된 게 US 달러 잔고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가 없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잔고에 달러가 없어요. 마침 끝났네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총 페어가 189개인데요. 컨트롤 F 스킵 한번 볼까요? 스킵이 4개네요. 그러니까 4개 빼고 185개입니다. 185개 티커와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지금 패치 밸런스 메서드를 이용하면 제 잔고에 185개 티커가 보이는 거죠. 물론 잔고는 0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이 부분 패치 밸런스가 업비터가 조금 다른 게 여기서 패치 밸런스를 이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그냥 쓰면 US 달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달러 잔고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달러가 없으니까 USDT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통화를 USDT, 그리고 타입은 스왑. 여기에서 타입 스왑은 선물거래입니다. 이제 현물이 아니죠. 그래서 현물 상품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 업비트 영상하고 여기까지는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스라는 변수에 이렇게 이 날것의 정보에서 인포 필드, 그 아래 데이터 필드, 그리고 포지션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만들 겁니다. 이 데이터셋의 컬럼 이름을 미리 지정해 줄 거예요. 첫 번째가 심볼, 두 번째가 사이즈, 세 번째가 홀드. 그러니까 심볼은 티커가 나올 거고, 사이즈는 숫자로 나오겠죠. 홀드는 내가 지금 홀드 보유 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true or false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bet, 그 bet은 그러니까 배팅인데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롱도 숏도 아니면 그냥 전 여기 이렇게 X로 표시했습니다. X가 나올 거고요. 인덱스는 그러니까 번호가 매겨질 거예요. 0부터 184까지 매겨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for 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펜드는 이 해당 심볼을 조합해서 다시 리스트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어떻게 그냥 저는 이제 이거를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만 알지, 저도 어떤 그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 자체를 그렇게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저도 모르는 건 대부분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할당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셋에 이렇게 심볼, 사이즈, 홀드, 벳, 인덱스 순서로 할당을 해주면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위에 포인트가 찍힌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심볼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0이죠. 그리고 홀드, 내가 지금 보유 중이지 않으니까 false로 나옵니다. 그리고 bet, 롱이냐 숏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보유 포지션 자체가 없으니까 X로 나오는 거고요. 인덱스는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나중에 이제 봇을 돌릴 때 어떤 특정 티커의 사이즈를 불러온다거나 특정 티커의 포지션 배팅 사이드, 이제 그러니까 롱이냐 숏이냐 이걸 불러온다거나 이거를 할 때 얘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시험 삼아서 뭘 한번 사볼까요? 제가 지금 폰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 매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틱 한 개를 롱으로 한번 가보죠. 롱 포지션에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매틱에 관한 정보가 하나를 샀으니까요. 1이 뜨고 홀드는 7호가 뜨고 배팅은 롱 포지션이 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컬럼이 이렇게 위에 5, 밑에 5 그리고 10줄만 보이고요. 여기 가운데는 생략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세팅인데요. 이게 펜더스의 기본 세팅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렇게 pd.set 옵션에서 display.maxrows를 non으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모두 보입니다. 186줄이. 네, 모두 보이죠? 여기서 매틱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매틱. 자, 인덱스는 72번이고요. 네. 매틱, 그러니까 USDT 페어로 거래되는 매틱. 제가 지금 사이즈가 1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홀드가 지금 true죠. 그리고 이렇게 배팅은 롱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목적으로 이렇게 PD.set 옵션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정작 봇을 돌리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함수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이걸 이용해서 다시 뭔가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걸 만든 거지 이걸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이거는 튜토리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프린트를 하는 것일 뿐이고 나중에는 직접 프린팅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활성화해도 상관이 없다. 네. 뭐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면 충분히 전달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피트 튜토리얼에서 어떤 봇을 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함수들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 어피트는 그냥 맛보기였다면 이제 실제 이제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그 거래소에 적합하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이에요. 이게 수정으로 예를 들어서 오더북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오더북은 그냥 동일하죠. 오더북이라는 게 이게 배치 오더북 메서드를 이용한 건데 이게 어피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뭐 손댈 필요가 없겠죠. 필터 아웃은 어제였나요?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그리고 시그널 손대야 되고 오늘 지금 이렇게 커렌트 홀드 손을 댔죠. 이게 포스클리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을 대야 됩니다. 다. 그리고 이거 PN을 확인하는 것 같은 경우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봇을 돌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함수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가져다가 백테스팅 해보는 과정도 있을 거고 지난 영상이었죠.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오는지 그 얻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하는 과정도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봇을 돌리는 단계까지 과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어쨌든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봇을 직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조금 난감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유튜브 영상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챗GPT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그 해외 코딩 관련해서 질문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비슷한 질문들을 전부 다 검색해보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과정들이 조금 귀찮고 조금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이게 하고 나면 정말 별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거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